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은 원래 이랬는데 요 정도까지, 이랬는데 요 정도까지 웹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스크린상에서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포커스가 나간 사진을 좀 살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단순하게 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커스가 나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계장치도, 어떠한 컴퓨터나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인포커스 상태의 상황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포커스가 나간 사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히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버렸다, 이런 사진은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완전히 나간 사진들, 완전히 포커스가 어긋나서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부터 시작해서, 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사진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되살리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원판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진, 이 사진은 지금 포커스가 맞았나요? 포커스가 맞았는지 한번 보시죠. 확대를 해서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 포커스 안 맞은 사진입니다. 그쵸?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나요? 전반적으로 좀 포커스가, 요 앞부분에 포커스가 맞았네요. 그쵸? 이 앞부분에 지금 이 머리카락을 보시면 이쪽은 상당히 좀 선명하죠? 그걸로 봐서는 이 앞쪽에 포커스가 맞았고, 상대적으로 얼굴 쪽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때 사진 전공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눈에 포커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포커스가 전반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의 사진이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뭔가 포커스 안 맞은 사진을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포커스가 맞은 것처럼 페이크를 시키는 거죠. 좀 속이는 거죠. 눈속임을 하는 형태로 포커스가 맞은 것처럼 좀 쨍한 형태의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포커스만 맞춰서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좀 눈속임을 더 많이 해주죠, 보통은. 그래서 포커스도 일단은 맞추고요. 그 이외에 이제 사진을 좀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좀 블러 처리된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션 블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모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션 블러의 사진도 있는데, 이제 모션 블러를 처리하는 방법과 이 포커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 모션 블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진에서 만들기도 하니까 포커스를 맞지 않은 사진에 접근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모션 블러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진 한 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한 장 복사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맨드 J 또는 컨트롤 J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 한 장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필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필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Convert for Smart Filters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마트 필터를 사용을 해서 접근하는 이유는, 뭔가 필터 값을 줬을 때 그거를 나중에 필터 값을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파괴가 돼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터를 쓸 때는 스마트 필터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터 메뉴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필터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필터 메뉴에 샤픈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샤픈 코너로 들어간 다음에 스마트 샤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생각 없이 좀 샤프니스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언샷 마스크 사용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게 샤픈을 줄 수 있는 필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샤픈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신 상황에서 일단 내가 먼저 좀 볼 곳을 지정을 할게요. 이쪽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쪽 동네를 중심으로 좀 심하게 그 샤픈이 가해졌죠. 이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마운트는 500% 그대로 두십시오.
레디우스는 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 노이즈도 0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션 블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블러가 발생을 했다거나 할 때는 모션 블러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렌즈 블러거든요. 그래서 렌즈의 포커스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렌즈 블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은 일단 기본값 둘게요. 기본값으로 전부 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섀도우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헤일로라는 샤픈을 좀 과다하게 준 경우 그 샤픈을 준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에 허옇게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 헤일로가 섀도우 영역에서 발생했을 때 이 섀도우 부분의 페이드 어마운트를 증가시키면서 허옇게 발생한 헤일로우를 줄이실 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마찬가지로 페이드 어마운트를 주시면서 그 헤일로우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모션 블러 처리하실 때 주로 좀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샤픈을 주기 위한 이제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레디우스를 증가시킵니다. 레디우스를 쭉 증가시키면서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레디우스를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올리고 확인해 보는 거죠. 레디우스를, 전후 비교는 상단에 있는 프리뷰 버튼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 노이즈 끼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명해지는지, 아주 심하게 가면 이런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 수준의 샤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노이즈 끼는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가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명한, 지금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미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전에는 이렇게 흐렸었는데 지금 스마트 샤픈 5픽셀 정도 주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전, 후. 네, 이 정도까지 샤픈을 줬고요. 스마트 샤픈을 사용하기 위한 순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우스 0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7까지 갔습니다. 7픽셀로 갔고,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 발생하기 시작한 이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기 위한 리듀스 노이즈를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노이즈가 눈에 띄지 않는 정도 수준이면은 무난하겠죠. 지금 일단은 눈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영역에 이렇게 이제 노이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아티팩트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헤일로가 발생하기 시작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난한 정도 수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섀도우 하이라이트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섀도우 하이라이트 부분에 페이드 어마운트라는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지금 껴있는 노이즈들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전후 한번 볼게요. 전후. 원래 전 이미지에서도 사실은 지금 살짝 눈 동공 쪽에 헤일로가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더 강조가 됐죠. 네, 이 정도 주고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원래 이미지는 요랬는데 요 정도까지 샤픈을 올려줬습니다. 그쵸? 요 정도까지 샤픈을 올려줬고, 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질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인공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 윈도우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마스크를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렇게 샤픈을 주는 것이 가능하죠. 브러쉬칠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스마트 필터는 전체가 다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흰색의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단 배경색이 정경색 배경색에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커맨드 딜리트 키나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아마 얘가 검정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인버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스크를 커맨드 I키를 누르시면 바로 반대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니까
샤픈을 넣기 전에 이미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 선택해 줍니다. B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정경색 흰색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알파벳 A, B, C, D에 D 누르셔가지고 디폴트 정경색이 흰색이 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확인하셔야 돼요. 브러쉬 툴 선택하셔야 됩니다. 브러쉬 툴 선택하시고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 플로우를 좀 줄여야겠네요. 플로우는 대략 한 10% 정도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번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하실 때마다 먹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브러쉬 칠해지는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브러쉬 사이즈 컨트롤 옵션 키 누르신 상태에서 조정하신 다음에 내가 좀 샤픈을 주고자 하는 영역들을 선택하셔서 브러쉬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플로우는 대략 10%에서 15% 뭐 그 사이로 주시면 되겠고, 마우스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낮은 값,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낮은 값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브러쉬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살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칠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살살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칠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은 지금 이 마스크가 되어 있는 요곳에 옵션 키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은 내가 어디를 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칠했어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샤프니스를 좀 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눈도 마찬가지죠. 한쪽 눈만 마스크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눈도 살살 제가 잘 그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짠, 네, 잘 그렸네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 될까요? 샤픈을 좀 증가시키고 싶은 영역들, 우리가 눈으로 좀 봤을 때 좀 바로 인지되는 영역들, 예를 들면은 이런 눈썹들, 그죠? 눈썹들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 이목구비라고 하잖아요. 코 같은 부분들도 샤프니스를 좀 증가시켜주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너무 디테일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X키 누르시면 되죠. X키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치 않은 영역들, 지금 정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 칠 하시면 되잖아요. 브러쉬 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원점 되돌리고, 그죠? 다시 X키 눌러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 콧등만 디테일을, 여기 외곽 영역만 이렇게 디테일을 올리고 싶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라고 했으니까 입도 해야겠네요. 그래서 입도 살짝 브러쉬 키운 다음에 그어줍니다. 포커스가 맞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포커스가 맞는 영역을 임의로 조정을 한 거예요. 눈, 코, 입만 했고요. 전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디만 지금 제가 포커스를 증가시켰는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이 정도면 됐을까요? 줌아웃 한 다음에 이목구비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얼굴의 쉐이프 영역도 살짝 이렇게 개선시켜주면 좋겠죠. 그죠? 이목구비니까 이렇게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영역을 하면 좋을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살짝 샤픈이 들어가서 좀 섬세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머리카락들, 그죠? 이런 살살 빗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역들도 여기도 빗어줄까요? 네, 이 정도. 전후 비교해 볼게요. 전후, 이 정도까지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제가 어디를 그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그었습니다. 오, 사람을 그렸네요. 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이제 적응이 되시면은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사실 저도 많이 경험 안 해봤는데 방법들을 많이 좀 적용시키는 어떤 어마운트 수준이라든지 브러쉬를 할 때 어느 영역에 집중을 해서 브러쉬 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인물을 위주로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물이 아니면은 어떨까요? 사물들 같은 경우는 사물의 외곽 영역들 부분들은 화이트 브러쉬를 가지고 칠해서 샤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뭔가 그냥 일부러 블러 처리를 시켜서 잘 보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싶은 곳, 그러니까 텍스처를 좀 잘 안 보이고 싶은 곳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블러 상태로 내버려 두는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작업하고 있는 거는
웹 정도, 웹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웹에 올려지는 이미지 용도로 적합한 것이고요. 사실 프린트아웃을 하는 용도, 좀 크게 대형 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냥 원판 사진이 좋아야 돼요. 예.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살짝 부적합할 수 있다. 유의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샤픈한 영역들이 좀 눈에 거슬리게 돼요. 인화한 상태에서 보면. 그냥 웹상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상에서 봤을 때는 괜찮잖아요. 괜찮은데 프린트아웃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요랬고요. 후에는 요렇습니다. 지금 제가 부분 개선시킨 상태로 요 정도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전후 상태를 확인을 해 보셨고요. 전후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이 정도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해 보셨고, 우리가 일부 영역에만 지금 샤픈을 줬기 때문에 다시 스마트 샤픈으로 들어가셔서 그 노이즈 수준을 다시 재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이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하시면은 스마트 샤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지점 선택하셔가지고 샤픈의 그 리듀스 노이즈 부분 있죠? 이 리듀스 노이즈 부분을 재조정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좀 더 높여도 되겠죠. 이것보다는 이게 나으시잖아요. 80% 정도. 노이즈 값을 재조정하시거나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스마트 필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처음부터 스마트 필터를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는 좀 어렵죠. 스마트 필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레이어들을 좀 다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합친 그 머지드된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방법 아시죠? Shift, Command, Option E 또는 뭐 윈도우에서는 Shift, Ctrl, Alt, E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Shift, Option, Command, E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완성됐던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터에서 Convert for Smart 필터를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스마트 필터 쓰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아까는 샤픈을 썼잖아요. 이번에는 블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블러 갤러리로 가십니다. 블러 갤러리로 가신 다음에 아이리시 블러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의 모양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이리시 블러는 기준점을 두고 그 기준점의 외곽 영역에 블러를 주는 형태의 그 블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형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주목받고 싶은 영역을 이쪽 영역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바깥쪽에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 정도로 돌려줄게요. 이분이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블러 사이즈를 결정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리스 블러라고 해서 블러 픽셀을 이제 뭐 15픽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리스 블러에서 이 지점에서부터 블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인크리싱이 되는 거죠. 증가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15픽셀까지 맥시멈으로 블러가 처리가 되고 이 뒷부분은 전부 다 15픽셀인 거죠. 그래서 그 어마운트, 그 양을 조절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그러면 조금 키워서 이 정도로 놓고 얼굴까지는 블러가 먹는 게 좋죠. 잠깐 좀 더 이렇게 각도를 돌리고 얼굴 전체로는 블러를 먹이고 좀 근데 약간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가 맞을 영역 뭐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 이 정도는 100%, 요 원 안에는 100% 0%죠. 블러가 하나도 안 먹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15픽셀까지 제가 얘를 블러 수치를 픽셀을 한번 높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쭉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좀 낮출게요. 어느 정도. 대략 원하시는 수준?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으로 놓고 다 되셨으면은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스마트 필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리시 블러를 선택을 해주셨고, 아이리스 블러를 통해서 외곽 부분을 좀 더
블러 처리를 한 것이죠. 전후 비교해보면 원래는 요랬었는데 이렇게 외곽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필터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씌우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전체에 이제 아이리스 블러를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정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정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사진에 일일이 다 적용하실 때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고, 좀 익숙해지시면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레벨 조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 하단에 있는 동그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레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메뉴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벨 메뉴 선택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좀 외곽 부분을 좀 어둡게 만들고 싶어요. 가운데 좀 주목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외곽 영역을 좀 더 제가 어둡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슬라이더 상에서 아래쪽에 있는 블랙에서 화이트까지의 그라데이션 슬라이더 바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흰색의 삼각형 있죠. 얘를 쭉 내려주십니다. 원하시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주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있는데, 히스토그램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있는 요 삼각형은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데 어떤 영역이 어두워지냐면은 어두운 영역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그라데이션 바에 있는 흰색 삼각형은 밝은 이미지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히스토그램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있는 요 삼각형은 어두운 아이들을 더 어둡게 만들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해 보면은 요걸 요렇게 사용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밝게 만들어야 되죠. 인물 쪽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가 있네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딸려옵니다. 그럼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브러쉬 사용합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들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둡게 만든 것에서 내가 어두운 것을 빼려면은 정경색을 검정색을 주셔야겠죠. X키 누르셔가지고 정경색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얼굴 사이즈만큼 키워주시고요. 이제는 플로우 값 있죠. 상단에 있는 플로우 값을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게요. 100으로 주고요.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브러쉬 사이즈 선택한 다음에 꾹 한번 누를게요. 여러분들도 꾹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밝게 만들 곳, 어둡게 만들지 않을 곳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드 라운드 브러쉬 선택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명한 원, 하드 라운드 이겁니다. 선명한 원 선택한 다음에 플로우 100% 주고 다시 한번 꾹 찍어 볼게요. 꾹. 제가 밝게 만든 티가 나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프로퍼티 창에서 이 부분이죠. 마스크 레이어 프로퍼티에 들어간 다음에 페더 값을 쭉 빼시면은요. 꾹 찍어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보였던 곳을 이 페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요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전후 비교를 해보면은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결국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랬는데 이렇게 만들었고요. 뭔가 얼굴에서만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들어가셔가지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커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커브 값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쭉 올려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마스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커맨드 I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커맨드 I 누르시면 마스크가 시커멓게 변했죠. 그러면서 적용되는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밝게 만들고 싶은 중간 톤에, 지금 우리가 커브에서 커브 값을 얼마를 줬습니까? 블랙이나 화이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 중간 톤 영역들을 살짝 브라이트니스를 띄운 거예요. 밝기를 띄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띄우는 영역들을 적용하시고 싶은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브러쉬 칠을 하시면 되겠죠. 브러쉬 선택하시고 정경색, 배경색,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D키 눌러서 디폴트 만든 다음에 X키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흰색이 올라왔습니다. 흰색이 정경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 아까 하드 브러쉬 선택했었으니까 소프트 브러쉬 선택하겠습니다.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선택하고, 이번에는 플로우 값 다시 줄여야겠죠. 플로우 값을 대략 10%에서 15% 사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커브에 마스크 선택하시고 좀 밝게 만들고 싶으신 영역들을 좀 만져주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저는 머리카락 좀 부분도 살짝 밝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이쪽 부분 왜 안 칠해지죠? 안 칠해집니다. 왜 안 칠해지죠? 네,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정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X키 누르셔가지고 정경색 흰색으로 만드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경색이 흰색인가 검정색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마스크에 칠해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흰색으로 칠하고 만지시면 어때요?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밝게 만들고 싶으신 영역들을 덧칠을 하시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뭔가를 넣으려면 뭐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좀 느낌을 좀 넣고자 한다면 컬러 룩업 넣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가셔가지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컬러 룩업 들어가시겠습니다. 컬러 룩업 들어간 다음에 3D LUT에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 아닌 것 같고요. 3스트립 아닌 것 같고요. 크리스프 웜 느낌 있죠? 괜찮죠? 네, 크리스프 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스타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정도, 어마운트를 조절을 하려면은 네, 오페시티 조절하시면 되죠. 오페시티, 컬러 룩업 레이어의 오페시티 정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대략 뭐 70% 정도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했던 이제 커브, 얘도 한번 오페시티 조절해 볼까요? 커브, 그 다음에 뭐 레벨, 그 다음에 블러 처리를 했던 블러 갤러리를 통해서 아이리스 블러를 사용을 했었죠. 예, 요런 거를 오페시티 조정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샤픈을 줬던 부분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걸 오페시티 조정 쭉 들어가실 수 있으신 거죠. 전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많이 올린 상황에서 이제 전후 비교를 하시려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왼쪽에 있는 눈알 모양의 아이콘을 옵션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나머지 눈알들이 꺼지죠. 예, 이 상태에서 이게 before입니다. 이게 before고요. 그 다음에 얘가 after입니다. 전, 후, 뭔가 주목도가 높아졌죠. 주목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포커스 문제 있나요? 포커스 문제? 제가 좀 포커스를 좀 과하게 줬나요? 좀 확대를 하니까 과하게 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어 1번에 스마트 샤픈 다시 들어가서 스마트 샤픈에서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샤픈에서 7.0도 이런 거를 좀 더 뺄게요. 4. 좀 더 자연스럽네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은 원래 이랬는데 요 정도까지 그래서 웹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스크린상에서는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개선하시고 싶을 때 좀 블러 처리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자 포커스를 개선하시고 싶을 때는 단순히 원샷 마스크 내지는 뭐 스마트 샤픈 사용하셔가지고 샤프니스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샤프니스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눈속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눈속임 도구들을 계속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집중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서 좀 눈속임의 도구들을 좀 더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더 멋있는 사진으로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 컬러 룩업 부분이라든지 커브, 레벨, 그 다음에 블러를 사용해가지고 주인공의 외부를 이제 아이리스 블러를 사용해서 날려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포커스 맞출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서 쓰시면 좋다.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원본은 살아있다. 원본이 살아있는데 인포커스로 증대를 시켰고 뒤 배경들을 날렸고 레벨 값 조정했고요. 레벨 값 조정으로 좀 어둡게 만들었죠. 배경 부분을. 커브 값으로 좀 더 얼굴 쪽 부분에 노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증가시켰는데 마스크 된 걸 보니까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가를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룩업 적용해가지고 살짝 분위기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냈습니다.